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새벽의 푸른 빛이 방 안을 서서히 채워갔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나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내 손등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그의 손길. 온기가 스며들 듯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시작하기 전에 그가 내 눈을 바라보았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남겨주는 댓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장난처럼 들렸지만 우리는 서로 웃지 않았다.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건지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이 내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오래된 그림을 감상하듯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나를 훑었다. 나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손목을 스치자 미세한 떨림이 온몸에 번져갔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다. 바깥의 찬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차를 따라주었다. 은은한 향과 함께 김이 올라왔다. 그가 건넨 잔을 받아들며 나는 다시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묘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는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남자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혹시 춥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가 내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다. 그 재킷 속에는 미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는 마치 그의 숨결처럼 나를 감쌌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마치 오랜 세월 기다린 듯한 그의 태도는 낯설면서도 위험하게 달콤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왔다. 혹시 우리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을래요? 그의 말은 뜻밖이었지만 어쩐지 예상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손길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나를 일으켰다. 거실 쪽으로 옮겨지는 발걸음. 발 아래 깔린 카펫이 발끝을 감싸며 부드럽게 울렸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나의 숨은 빨라졌다. 그 사이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그에게 대답 대신 눈을 맞췄다. 그 눈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같은 대답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불과 며칠 전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나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갔다가 그를 처음 봤다. 당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발의 머리, 단정한 수트, 그리고 깊은 주름 속에 자리한 미소. 그 미소가 내 시선을 오래 붙잡았다. 그날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몇 마디 대화를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기와 단단함이 있었다. 그것이 나를 당겼다. 며칠 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그 손길만으로 나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 감촉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들어와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전화는 매일같이 걸려왔다. 아침이면 잘 잤어요? 라는 문자가 도착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라는 부드러운 음성이 내 귀를 간지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하루를 나누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와 나의 나이 차는 15살. 그가 75세, 나는 60세.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를 두고 뭐라고 말할까? 하지만 그럴수록 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건 세상에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늘 조용한 장소를 골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강변 카페, 늦은 시간 호텔 라운지, 그리고 가끔은 그의 집 서재. 그 서재에는 가죽 냄새와 묵직한 책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공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허락된 장소였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와인을 꺼내왔다. 이건 30년 전에 산 겁니다. 언젠가 특별한 날에 열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와인의 색은 깊고 붉었다. 잔에 따르자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가 잔을 내밀었다. 그 손길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전해지는 온기가 오래 남았다. 우리는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젊은 시절의 사업 이야기,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남편과 사별한 후의 이야기, 홀로 지낸 지난 10년의 고독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눈빛은 내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참 오랜만이었다. 시간이 늦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시선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나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을 세고 있는 듯한 눈빛.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을 넘어 내 손 위로 내려왔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다. 밖에서 바람이 불고 빗소리가 들렸지만 그 모든 소리는 멀리 사라지고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이도 세상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놓지 않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어깨가 스쳤고 그 체온이 내 팔로 번져왔다. 가까워진 얼굴, 숨이 섞일 만큼 좁아진 거리. 그의 눈 속에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품, 그리고 느릿한 호흡.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 내가 도착해야 할 곳에 온 듯한 안도감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그저 그 품 안에서 나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관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설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다. 세상은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가족은, 특히 그의 자식들은 결코 이 상황을 반길 리 없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빈번해졌다. 아침에는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 오늘도 내 생각해 줄 거죠? 라고 웃었고 저녁이면
나는 그에게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오래 숨지 못한다. 그의 집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경계와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장녀였다. 혹시 아버지 친구세요? 그녀의 질문은 웃음기를 잃은 채 날카롭게 내 귓가에 스쳤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친구입니다. 오래된. 그러나 내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나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미안합니다. 아마 오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묵직한 부담을 느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내 질문에 그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말했다. 아니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단지 세상이 아직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며칠 후 그는 나를 호텔 라운지로 불렀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라운지 안은 조용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잔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모든 게 저보다 더 소중하면 여기서 끝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잡았다. 아니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가족, 그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우리 사이의 나이 차.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라운지를 나와 빗속을 걸었다. 그가 내 어깨에 우산을 기울였고 나는 그 안으로 몸을 기댔다. 차가운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떨어져 내렸지만 그의 손은 내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 온기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집 서재로 돌아온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간지렸다. 그는 와인을 꺼내어 잔을 채우더니 내 앞에 밀어주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얘기만 합시다. 그 밤의 대화는 길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상처와 회한까지 모든 걸 나눴다. 그의 목소리는 가끔 낮게 가라앉았고 나는 그때마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목을 감싸고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심장 박동이 귀에 울렸다.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잠시 사라졌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답니다. 장녀가 변호사와 함께 재산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의 가족이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온기마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내가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버틴 게 누구 덕분인데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나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안에서 나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집 앞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75세 CEO, 60세 미망인과의 비밀 연애설. 굵은 활자의 자막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졌다. 순간 숨이 막혔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다. 혹시 내일 당분간 보지 말아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쥐어짰다. 왜요? 지금이야말로 서로 옆에 있어야 할 때 아닌가요? 당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멀어진다는 건 끝을 향해 가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나를 피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맞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다. 정말 당신은 나를 포기할 생각이 없군요. 그 웃음 뒤에 깊은 결심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한강변에서 만났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기자든 세상이든 원하는 대로 하게 두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확신을 봤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다가오는 한 인물이 있었다. 그의 장녀였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회사 이사회, 재산, 명예 전부 잃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렇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녀를 선택한다. 그날 한강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뜨거웠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장면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내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 같은 여자가 아버지 곁에 있을 자격이 있나요? 돈 때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문자와 전화는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만둘까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떤 길이었는데.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전보다 더 뜨거웠다. 그럼 나를 믿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서재에서 다시 마주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손바닥에 감쌌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내 뺨을 타고 내려오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다. 그의 숨소리가 목덜미를 스치며 내려왔고
그 열기가 피부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와의 거리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의 입술이 내 귀에 닿았다. 당신 없이는 이제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집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아버지, 문 열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낯선 남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마 변호사일 것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저 방으로 가 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나는 그의 뜻을 따랐지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 이제 선택하세요. 그 여자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가족과 남을 건지. 선택은 이미 했다. 그럼 각오하세요. 재산, 명예, 자리 전부 잃을 겁니다. 잠시의 정적 후 그의 발걸음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숨지 맙시다. 그의 눈은 결연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고 그 속에서 그는 내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했다. 그의 손길이 등 뒤를 따라 내려왔고 나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와 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는 더 큰 폭풍을 맞이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서로의 것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밤이 지나고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잠시 발을 디딘 듯했다. 창밖의 겨울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따스한 빛 속에서 그는 내 곁에 누워 있었다. 한쪽 팔로 나를 감싸 안은 채 여전히 잠든 얼굴이었다. 그의 숨결이 내 목선에 고르게 닿을 때마다 밤새 이어졌던 감정이 다시금 가슴 속에서 살아났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마요.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다. 나는 웃으며 이불 속으로 다시 몸을 파묻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진동하자 그 평화는 깨졌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사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혹시 나 때문인가요? 내 질문에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전환점이 될 겁니다. 호텔을 나서기 전 그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오늘 어떤 소식을 들어도 나를 믿어요. 그 말이 어쩐지 불길하게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회의장으로 향한 사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낯선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씨 맞죠? 그녀는 다짜고짜 명함을 내밀었다. 거기엔 탐사보도부 기자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이번 사건, 우리 쪽에서도 취재 중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공격성이 뒤섞여 있었다. 그대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지금 숨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곧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그는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어깨는 한층 무거워 보였다. 회의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을 내려쳤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다시 회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겠죠.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갑자기 나를 끌어안았다. 그 품 안에서 나는 그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이 모든 걸 잃어도 당신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듯 깊이 끌어안았다. 그의 손길은 절박했고 나 또한 그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붙들었다. 숨소리가 엉키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발이 창문을 스치고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껴안았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주요 경영권도 넘기게 되었다. 뉴스 속보 화면에는 75세 CEO, 개인 스캔들로 자리 내려놔라는 자막이 번쩍였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좋은 의미로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온라인에는 우리의 사진이 도배됐다. 낯선 사람들의 악성 댓글이 하루 종일 휴대전화 알림을 울렸다. 노욕의 사랑 노름, 돈의 눈먼 여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후회합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다. 아니요. 단 한 번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 같은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나를 끌어당겼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세상에 보여줍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말은 도전장이었고 동시에 사랑의 고백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외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그는 나를 벽 쪽으로 몰았다. 그의 손바닥이 내 머리 옆 벽에 닿았고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당신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고 마지막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번엔 그 안에 결연함이 있었다. 마치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서약처럼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숨이 섞이고 심장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서로를 놓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내 옆에 누워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당신과의 새로운 삶뿐입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위로였다.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이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느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가늘게 이어졌다, 끊겼다를 반복했다. 거실로 나오자 테이블 위에 접힌 신문이 놓여 있었고 일면 하단에는 또다시 우리의 이름이 실려 있었다. 나는 신문을 뒤집어 놓고 주방 쪽으로 걸었다.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며 점점 고조되었다. 잠시 뒤 방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다. 오늘은 내가 내릴게요. 그는 커피콩을 갈고 천천히 물을 부었다. 얇은 김이 올라올 때마다 향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의 거친 모래를 덮었다. 어제 내가 고개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던 표정, 오래 기억날 겁니다. 그가 잔을 건넸다. 두렵지 않았냐고 묻지 않을 거예요. 대신 고맙다고 할게요. 나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목, 어깨로 번져갔다.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요. 숨을 이유도 미안할 이유도 없죠. 오전이 채가기 전 초인종이 울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실루엣, 그는 조용히 나에게 눈짓했다. 문이 열리자 그의 장녀와 변호사가 서 있었다. 아버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어조는 예의 바르지만 차갑게 정제되어 있었다. 거실에 앉자마자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었다. 가족자산 신탁 재검토와 사전증여, 무효소송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말끝마다 딱딱한 마침표가 찍혔다. 그는 종이를 넘겨보다가 깔끔하게 덮었다. 좋다. 하지만 내 삶의 동반자를 누구로 할지는 서류로 다룰 일이 아니다. 장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어 평생 쌓은 걸 한 번에 날리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날리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에스프레소 잔에서 흘러나온 향만이 조용히 떠다녔다.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에 나는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다. 제가 아버님 곁에 서 있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면 지금 이 자리엔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서며 짧게 웃었다. 쉽진 않겠지만 오늘의 표정은 언젠가 풀릴 거예요. 나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피부 아래 미세하게 뛰는 리듬이 전해졌다. 우리 표정부터 풀어요. 점심은 내가 만들게요. 주방에 서니 어제보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다. 마늘을 다지고 팬을 예열하고 올리브유를 두른 뒤 팬 가장자리로 재료를 밀어 넣자 바닥이 노릇해졌다. 그는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내밀었다. 간은 당신이 더 정확합니다. 숟가락 끝을 입에 대는 순간 그가 가까이 섰다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알아챘다. 어깨에 미묘하게 내려앉는 그림자, 목덜미로 스며드는 숨의 온도.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그가 한 발 물러서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돼? 딸이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그럼 와서 밥 먹자. 저녁 무렵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이건 엄마한테. 안에는 단정한 카디건이 들어있었다. 카메라 앞에 설 때 너무 차갑게 보이면 사람들이 더 뭐라 하잖아. 부드러워 보이는 색이 좋대. 나는 웃으려다 울컥했고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딸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차분히 말했다. 아버님, 저희 엄마를 사랑하신다면 증명해 주세요. 말이 아니라 시간이랑 행동으로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였다. 그러겠습니다. 식탁 위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딸이 준비해온 잡채와 내가 만든 생선구이, 그리고 그가 꺼낸 와인 한 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벽을 타고 번졌다. 우리는 오래, 천천히 먹었다.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닿을 때마다 작은 미소가 번졌다. 설거지를 하며 딸이 내게 속삭였다. 엄마 힘들면 말해.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응. 우리 셋이서 버티자.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 고요해졌다. 딸을 배웅하고 돌아온 거실은 낮의 긴장 대신 잔잔한 온기가 채우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한 뼘 열었다. 비가 그치면 공기가 맑아집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가 돌아보고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아주 얇게 울렸다. 우리는 흐린 날도 맑은 날도 같은 속도로. 그가 내 앞에 멈췄다. 한 손이 내 어깨 위에 가만히 얹히고 다른 손이 천천히 허리 뒤로 이동했다. 움직임은 느렸고 의도는 분명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그 눈을 바라봤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이 손길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온몸으로 읽고 싶었다. 그의 숨이 가까워졌다. 마치 우리가 같은 공기를 나누는 걸 넘어서 같은 박동을 나누는 듯했다. 어깨에 닿은 손가락이 아주 조금 더 힘을 주었다 풀었다. 조금 더 그리고 멈춤. 그 사이의 호흡이 방 안의 시간을 천천히 늘리며 우리를 그 길이 속에 눕혔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금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면 나는 더 가까이 갈 겁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께에 손바닥을 얹었다. 2번, 3번, 4번. 박동을 세고 손바닥을 아주 살짝 밀어 올렸다. 그에게 다가오라는 신호였다. 그는 순식간에 오지 않았다. 오래 걸려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왔다. 입술이 닿기 직전 둘 사이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서로의 온도를 공유했다. 긴 호흡 끝에 그는 내 이마에 가만히 입을 댔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과 마음을. 나는 웃으며 그의 재킷 단추를 하나 채워주었다. 재킷은 내가 지킬게요. 마음은 같이 지켜요. 그 밤 우리는 서재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책장 구석의 고요, 스탠드 조명의 둥근 빛, 찻잔 가장자리에 맺힌 얇은 물기. 말보다 숨이 더 많았고 움직임은 느렸으며 마음은 단단했다. 창밖 비가 잦아들 무렵 그는 서랍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오늘 작성한 문서예요. 내 개인 자산 일부를 사회공익재단으로 이관하고 남은 자산은 가족과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의사표시. 누구도 당신을 빌미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감쌌다. 종이보다 오늘의 이 선택을 더 믿을게요.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피아노가 아주 천천히 방을 채웠다. 우리는 말없이 서서 느린 박자에 맞춰 몇 걸음씩 움직였다. 걸음이 비틀리면 그가 허리 뒤를 받쳤고 내가 숨을 고르면 그는 한 박자를 쉬었다. 춤이라기보다는 서로를 떠밀지 않으려는 연습처럼. 그 연습 끝에 도착한 소파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어깨와 어깨가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 받지 않으려다 스피커로 연결했다. 여기는 일보 탐사팀입니다. 내일 지면 마감 전 마지막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두 분의 관계,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살 결심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숨지 않겠습니다. 상대는 잠깐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다. 확인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자 그는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었다. 그 손의 온도가 하루 종일 높았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던 심장을 고르게 만들었다. 이제 한 발 더 내디딥시다. 한 번에 달리지 말고 한 발씩. 그래도 뒤로는 물러서지 않기. 약속. 그 밤의 마지막 장면은 소박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창가 커튼만 흔들렸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댔다. 두 눈을 감고 복잡한 하루의 끝에서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었다. 내일의 폭풍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 오늘의 호흡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의 다음 걸음으로 삼기로 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전날 밤 늦게까지 내리던 비가 모든 소음을 씻어낸 듯 창밖은 드물게 투명했다. 커튼을 걷으니 먼 산 능선이 선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선 위로 햇빛이 얇게 깔리는 동안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병원부터 들릅시다. 그가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힘이 덜 들어가 있었다. 병원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와 억눌린 기침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순번이 다가올수록 그의 손등에 힘줄이 더 선명해졌다. 의사는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심장 박동의 변동폭이 조금 큽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생활 루틴을 재정비하시고 자극적인 일정을 피하세요. 나는 메모장에 의사의 말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가 내 손을 슬쩍 만졌다. 괜찮다는 신호였지만 손끝에 맺힌 땀으로 그의 마음이 먼저 말했다. 병원을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말했다. 나 정리할 게 있어요. 오래 붙잡고 있던 것들. 오늘 다 놓겠습니다. 하루에 다요? 하루에 다.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닫혀 있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차창에 박힌 낮 햇살이 우리 얼굴을 번갈아 쓸고 지나갔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사회 사람들입니다. 그는 웃었다. 이제 그분들도 내 삶에서 손을 떼야죠. 회의실은 차갑게 정리돼 있었다. 긴 테이블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의자들, 그리고 서로 닿지 않으려는 시선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두었다. 자발적 사임서와 권한 위임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재산의 공익재단 이관 계획서. 가정의 몫과 사회의 몫을 정리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은 놀랐고 몇몇은 안도했다. 그는 덧붙였다.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 삶의 동반자를 향한 공격은 내 삶에 대한 공격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의 발음은 또렷했고 마침표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 선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의 속도로 가겠습니다. 짧았지만 완벽한 대답이었다. 손을 맞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플래시는 쉴 틈 없이 터졌다. 한숨 돌리자 그는 나를 바다로 데려갔다. 도시의 소음을 등지고 달리자 유리창에 비치던 우리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네요. 그가 운전대를 돌리며 웃었다. 해안도로에 들어서자 시야가 시원하게 열렸다.
물결이 일정한 호흡으로 밀려왔다, 물러갔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숙소에 짐을 풀었다. 탁자 위에 소금 기밴 바람이 내려앉았고 창문 틈에서 파도 소리가 얇은 종이를 넘기듯 방 안을 스쳤다. 그는 말이 적어졌고 나는 그 침묵의 무게를 어깨로 받아냈다. 해질녘 우리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모래 알갱이가 발바닥에 눌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바람이 세게 불어 그의 코트 자락이 내 종아리를 스치자 낮 동안의 긴장감이 그제야 느슨해졌다. 무섭습니까? 그가 물었다. 파도 소리에 섞인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조금. 그런데 좋습니다. 무섭고 좋은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는 내 손을 들어 두 손으로 감쌌다. 체온이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지나 팔목, 어깨, 심장으로 길을 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며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한동안 그 리듬에 발을 맞췄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바다 냄새가 더 깊게 들어왔다. 그는 재킷을 의자에 걸고 와인 오프너를 천천히 돌렸다. 오늘을 기념해야겠죠.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기억하기로. 와인을 잔에 따르자 넓은 유리 안에서 작은 파동이 일었다. 그가 잔을 들어 내 잔에 살짝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방을 한 번 돌고 나갔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느린 음악을 틀고 창가에 선 채 바다를 보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 뒤로 가만히 닿았다가 떨어졌다. 닿을 때와 떨어질 때의 공기가 다르게 흐르는 걸 온몸으로 배웠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 한 번 반짝였다가 내 가슴 안에 내려앉았다. 이 밤 우리만의 속도로 움직입시다.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고 숨과 숨이 가까워졌다. 멀리서 파도가 한 번 크게 부서졌다. 그 소리가 등 뒤를 밀어주듯 우리는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갔다. 경계는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옅어졌다. 그는 급하게 나아가지 않았다. 오래 서서 충분히 보고 천천히 손을 올렸다. 손끝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방 안의 시간이 조금 느려졌다. 나는 눈을 감지 않고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 내 얼굴이 비치고 그 위로 파도 빛이 얇게 흔들렸다. 마지막 간격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심장 소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의 박동을 세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같은 속도로. 밤이 깊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얹고 앉아 검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오래 보았다. 그 별 사이로 내일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떠올랐다. 돌아가면. 그가 말을 이었다. 돌아가면 삶의 잔가지들을 정리하고 본줄만 남깁시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는 여전히 제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리듬을 따라 우리도 내일의 걸음을 준비했다. 서울로 돌아온 첫날, 하늘은 맑고 낮은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우리를 맞았다. 그는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이 집 조금 바꿉시다. 숨기려던 흔적들을 치우고 우리가 사는 집답게. 우리는 서재의 두꺼운 커튼을 걷고 오래 덮어두었던 액자들을 꺼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첫 산책에서 찍은 뒤통수, 모서리가 약간 상한 엽서. 소품 하나하나에 손이 오래 머물렀다. 오전의 빛이 벽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우리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그의 장녀가 서 있었다. 오늘의 그녀는
분노보다 질문을 더 많이 가지고 온 얼굴이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자 그녀는 커피잔을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뉴스, 댓글, 소송 준비 한동안 저도 휘둘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바다 사진을 봤어요. 두 분이 바다를 보고 있는 사진. 그 사진에서 제가 아는 아버지보다 제가 모르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일지도. 그는 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나는 늦게 배우는 사람이다. 사랑을 늦게 배우고, 놓는 법을 늦게 배우고, 잡는 법을 이제야 배웠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엄마의 자리를 지우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지키되 우리도 버리지 마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를 감쌌다. 약속하마. 문이 닫히고 거실에 고요가 돌아오자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도 약속합시다. 어떤 약속? 서로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미래만 덧칠하지도 말자. 있는 그대로의 오늘을 내일과 이어붙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프면 숨지 않기. 이미 규칙으로 정했죠. 오후에는 공증 사무소에 들렀다. 그는 정리된 서류들에 차례로 서명했다. 공익재단 이관, 가족 배분, 생활비 통합, 의료 결정 대리 문서. 펜 끝이 종이를 지날 때마다 우리 앞의 길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이제 법적으로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삶은 우리 겁니다. 그가 농담처럼 말하자 공증이는 웃으며 도장을 찍었다. 저녁이 되자 딸이 가져다 준 카디건을 걸치고 산책을 나갔다. 초겨울 공기가 팔뚝을 스치고 가로등 불빛이 인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는데 이제야 꺼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과장되지 않은 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빛은 크지 않았지만 금속의 무게는 분명했다. 오늘 나와 당신의 하루가 이어지는 증표로 당장 식을 올리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속도로, 그러나 숨지 않고. 나는 반지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금세 체온을 닮았다. 좋아요. 우리 속도로. 대신 멈추지만 않기. 멈추지 않기. 우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크게 불고 가로수잎 몇 장이 발끝에 흩어졌다. 도시는 우리를 둘러싼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박자로 흘러갔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스피커에 부드러운 재즈를 틀었다. 주방에서는 수프가 작은 소리를 내며 끓었고 테이블 위에는 접시 2개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죠. 그가 말했다. 적당한 음악, 서로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식탁,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같은 박동으로 숨쉬는 일.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카펫의 결이 발바닥을 스칠 때마다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는 내 앞에 멈춰서서 이마에 아주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연희 씨. 나는 그의 가슴께에 귀를 댔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 리듬이 우리의 내일을 약속하는 북소리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별이 드물게 떠 있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틀 위로 올려다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선택한 시작.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정확히 맞물려 빈틈이 사라졌다. 카메라가 있다면 아마 이 장면을 오래 비췄을 것이다. 빛나는 반지,
두 사람이 맞잡은 손, 그리고 창밖의 느린 별빛.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질 무렵 자막이 천천히 뜬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